안녕하세요. 엄태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시 지구에서 단백질과 핵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과 핵산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됐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그 아미노산의 구조가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미노산은 가운데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 한쪽에는 NH2,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엔 COOH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곁가지로 R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NH2 부분을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COOH를 카복실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격가지에 따라서 총 22가지의 아미노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격가지가 다양한 종류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른 아미노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COOH, 카복실기에서 OH 그리고 아미노기에서 H 하나가 빠져나오게 되면 두 개가 결합하면 H2O가 되겠죠. 그래서 H2O가 빠져나오고 연결이 되게 되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방식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아미노산이 줄줄이 쭉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형성된 것이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역으로 물을 가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원시 지구에서는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시 바다에 다양한 유기물들이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미노산도 형성이 됐을 것이고요. 이 아미노산들이 고온 건조한 환경에 있게 되면 이제 물이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줄줄이 이어지는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프로테노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어로 써보면 PROTEINOID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을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프로틴 TIN lik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이란 말은 단백질이고요. 단백질과 비슷하게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프로테나이드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구 형태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스피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스피어, 영어로 쓰면 MICROSPHERE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스피어라고 하는 것은요, 공 또는 구를 얘기하고요. 마이크로라고 하면은 과학에서는 마이크로라는 단위가 붙으면 -10의 -6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되면 10의 -6제곱 100만 분의 1 단위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크기가 굉장히 작은 그런 공 모양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마이크로스피어를 또 다른 이름으로 프로테노이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테이노이드 경우에 아미노산이 약 200개 정도로 구성되고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단백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은, 그러니까 단백질들은, 그렇게 해서 형성된 단백질들은 신체의 우리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촉매하는 효소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핵산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RNA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DNA가 있는데요. RNA는 리보뉴클레익 엑시드에서 리보핵산이라고 부르고요. DNA는 디옥시뉴클레익 엑시드,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핵산의 기본 구조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할 때 뉴클레오타이드를 오각형 형태로 표현되는 오탄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 성분과 그리고 결과지로 인산기,
인산, 보통 P라고 많이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과 인산, 염기 이 세 개가 묶여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에는 인산 대 당 대 염기의 비율이 항상 1대 1대 1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RNA와 DNA 가장 큰 차이점은 당 성분에 있습니다. 이 당 성분이 DNA 경우에는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RNA는 리보스로 되어 있습니다. RNA는 리보스로 되어 있고 DNA는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이름이 RNA, DNA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염기가 붙게 되는데요. 여기서 AGC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A는 아데닌을 의미합니다. 아데닌. 그 다음에 G는 구아닌. 그 다음에 C는 시토신. 다르게 부를 때는 사이토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T는 티민입니다. 자, 이 네 개가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되겠고요. RNA의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은 같고요. U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RNA 거 U는 우라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라실. 그래서 RNA의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로 연결이 되어 염기들이 붙어 있게 됩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여기서 참고 삼아서 이걸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외울 때 순서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아데닌, 구아닌 쓸 때 시토신, 티민 이런 순서로 적어주세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리고 아데닌과 티민은 줄 2개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과 시토신은 줄을 3개를 그어주세요. 이 의미는 수소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소결합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아데닌과 티민은 수소결합 2개, 그 다음에 구아닌과 시토신은 수소결합 3개로 연결이 되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데닌과 시토신은 연결되지 않고요. 티아민과 구아닌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데닌이 나오게 되면 그 옆에는 반드시 티민이 결합되게 되고 구아닌이 나오면 시토신이 결합되게 됩니다. 이래서 DNA 같은 경우에 아데닌, 티민이 붙는 식으로 이렇게 붙어서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연결이 돼서 하나의 DNA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시 지구에서 어떻게 핵산이 합성됐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시 바다에 농축되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하면서 핵산이 우선 형성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RNA가 먼저 생겼을지 DNA가 먼저 생겼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DNA의 경우에는 정보 저장 기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촉매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생명체들을 보면 DNA가 스스로 복제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암호화되어 있는 그걸로부터 이제 단백질들을 합성해낼 때 RNA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 바로 촉매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DNA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로는 RNA도 정보 저장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촉매 기능을 또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핵산은 DNA가 아닌 RNA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RNA보다도 돌연변이가 적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DNA가 유전 물질로 작용하게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핵산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산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유전 정보의 저장입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유전 물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DNA가 바로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시 지구 상태에서는 RNA가 그 기능을 수행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과 핵산 이외에도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모여서 지방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도당들이 모여서 탄수화물을 합성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유기물들이 원시 지구에서는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바다에 농축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꼭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아미노산들로부터 단백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핵산의 종류, RNA와 DNA가 있었죠. RNA와 DNA는 둘 다 모두 당, 인산, 그리고 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의 종류가 좀 달랐죠.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염기도 역시 달랐습니다. 그래서 핵산의 종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유전물질로서 RNA 역할을 DNA가 대신하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서 한번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